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근입니다. 오늘은 단재 신채여 선생님의 조선상고사 제3편 삼조선의 분립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조선 분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각 사서에서는 삼조선 분립 사실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삼조선이란 명사까지도 단군기자 위만의 새 왕대라고 잘못 이해하였다. 이 삼조선을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삼조선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삼한이 삼조선으로 분립되는 과정에서 삼조선이란 말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 삼조선이란 말을 단군기자 위만의 삼조선으로 바꾸게 된 건 이승유의 제왕운기에서 전조선, 후조선으로 나누고 나중에 조선 초에 권근, 이첨 등이 쓴 동국사략에서부터 삼조선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삼조선이 잘못 오해가 되는 건데요. 삼조선의 분립은 조선 상고사에 있어서 유일한 큰 사건인데 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이전에 대단군 왕검이 조선을 건국한 사건에 관한 결론도 얻지 못할 것이며 그 이후에 고조선이 망하고 동북보여, 고구려, 신라 백제 등의 문화적 발전에 서론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상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비중 있게 다루는 사건은 이 삼조선의 분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고조선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후의 역사에 대해서도 서론도 얻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삼조선을 이해하려면 삼한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군이 정한 제도에서는 삼한강경제입니다. 비록 세한이 있어서 삼경에 나뉘어 주저하였으나 신하는 곧 대단군이니 제사장 겸 정치상의 원수가 되고 말불도하는 신하를 보좌하는 두 부왕에 불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고조선사를 이야기할 때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단군과 부단군 제도를 그대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신채여 선생의 조선상고사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남삼한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삼한강경제에 대한 것은 이 하나의 지도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렸고 삼경이 있었다. 그 중에서 이 진안의 대단군이 이 전체 삼한강경제를 통치하고 두 명의 부단군이 각각 번안과 마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준안과 위만 정권 이 과정은 이 번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침략을 해서 한사군을 설치한 것도 바로 이 지금의 요소죠. 요소에 있었고 이 평양은 마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한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이 월지국으로 남쪽으로 천도를 하고 이 평양의 자리에는 이 번안의 유민인 최숭이 건설한 건국한 최씨낭랑국이 있었다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진안은 나중에 고조선이 망한 뒤에 어떻게 되느냐? 북부여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고조선 부여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하는 사국시대로 열국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통맥의 핵심은 뭐냐면 이 진안과 진조선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대단군이 계셨던. 그런데 지금 주류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내세우는 한민족사의 계보는 번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정권을 찬탈당하고 한사군이 설치되는 과정과 또 남삼한의 과정을 병기해서 이 국통을 이 진안, 진조선, 대단군의 역사를 모두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삭제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부여사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 부여사를 없앤 첫 번째 단초가 김부식의 삼국사기이기 때문에 단재 신채여 선생은 이 삼국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자, 삼주선 분립의 시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에는 삼주선이란 명칭이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사만이 분립한 뒤에 각각 이제 서로 분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주선이란 명사가 생겨났다. 그렇다면 사만은 어느 시대에 분립하였는가? 사만에 대한 기록을 중국 사서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잠부론에 나옵니다. 잠부론에 보면 옛날 주 선왕 때 또한 한우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영과 가까웠다. 번안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므로 시경에서 말하기를 커다란 저 한 성은 연나라 군사들이 완성한 것이라고 했다. 그 후 한의 서쪽에서도 또한 성을 한이라 하였는데 위만하게 공벌당한 바 되어 해중으로 옮겨가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만의 서쪽에서도 한의 서쪽에서도 또한 성을 한이라 했다라는 말은 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안의 서쪽에서 또한 성을 번안이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에는 이렇게 한이라는 이 단군주선을 한으로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7세기에 관자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 제 나라의 황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나라 안에 진귀한 물건으로 화폐를 만드는 7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관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음산에서 나는 연민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책입니다. 연나라 자산에 은을 이용하는 것이 또 한 방책입니다. 발조선에서 나는 꽃무늬가 새겨진 호랑이 가죽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책입니다. 해서 발조선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것은 번조선이죠, 실제로는. 여기에 조선이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송모 교수는 이 고조선은 이 7세기가 되어서야 겨우 국가체제를 갖추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이 있었고 사만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이 사만이 분립되는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명칭이 이제 중국 사서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중국 역사의 작자들에게는 유전되어 오는 저들 특유의 교만병이 있어서 첫째, 조선을 서술할 때에는 조선 자체를 위하여 조선을 계통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오직 중국과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조선만을 서술하였는데 그것마저도 왕왕 피차의 성패와 시비를 전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중국은 자신들과 인접해 있던 지역, 인접해 있던 곳에 역사적 사실만 기록을 하고 조선을 계통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과 관계에 있는 것만 지엽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의 고조선사가 제대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것마저도 성패와 시비를 전도, 바꿨다는 겁니다. 뒤바꾸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낭낭의 문제입니다. 지금 주류에서는 한사군의 하나였던 낭낭군이 대동강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 사서에 나오는 낭낭은 지금의 요서죠. 요서 지역에 있었던 낭낭군 수성현에 있었던 곳이 바로 낭낭군이고 대동강 평양에 있었던 것은 낭낭국입니다. 이것은 북한학계에서도 이미 수차례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동강 평양에서 나온 고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낭낭군이 아니고 최씨 낭낭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거짓으로 호도를 해서 낭낭군인 것처럼 이렇게 뒤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근데 최근에는 이 내용이 워낙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성향이 생겼죠. 그렇지만 최근에 2015년 국사교과서 개정 작업에서는 이 낭낭군을 다시 표시를 했어요. 여러 나라 중에 하나로 표시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나라라고 하면은 고구려, 옥저, 동해 쭉 남사만을 설명을 하는데 이 낭낭군이 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한사군의 하나인 낭낭군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자신들이 식민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식민지가 아니면 뭐예요? 속현인데.
동북공명의 빌미가 된 것이 바로 이 주류에서 주장하는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한사군 제평양설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역사 지도를 그릴 때도 이 평양까지 만리장성이 들어온 것처럼 그리거나 이 한강 이북이 중국 영토, 한의 영토였던 것처럼 그리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 교과서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 탐공정의 빌미가 된 것이 바로 이 주류사학계의 잘못된 비뚤어진 이 식민사관 그대로입니다. 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에 대해서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낙랑이 도대체 낙랑군이냐 낙랑국이냐를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대무신왕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무신왕 15년, 그러니까 32년입니다. 여름 4월에 왕자 호동이 옥조에 놀러 갔을 때 낙랑왕 체리가 나왔다가 그를 보고서 말하기를, 그대의 낯을 보는 예사 사람이 아니오, 어찌 북국 신왕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다. 체리가 마침내 함께 돌아와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낙랑왕이라고 분명히 나오고요, 체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낙랑국을 처음 세운 것은 BC 195년에 요소 낙랑에 있던 번조선의 유민 최숭입니다. 최숭의 후예인 체리가 낙랑왕을 하고 있었고, 대무신 왕의 아들인 호동왕자가 오자 사이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호동왕자 낙랑공주 전설을 보면은 자명고라고 하죠. 당시에 낙랑국에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미리 북이 스스로 울어서 그 침입을 알렸다라고 하는 자명고를 찍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낙랑공주가 자명고를 찍고 고구려의 군이 쳐들어와서 이 낙랑국을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북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권, 어떤 신권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 부여의 연고도 마찬가지로 북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북이 국권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자명고를 찢었다는 것은 다른 어떤 모종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의 대무신왕조만 잘 읽어도 분명하게 당시 평양에 있던 것은 낙랑국이고 당시의 왕은 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 호동왕자가 사실은 자결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조선삼국사 뒤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단고기와 중국사서와 삼국사기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한 표인데요. 이 표를 보면은 한단고기와 삼국사기는 낙랑이라고 할 때 낙랑국을 기술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한단고기에서 BC 195년에 번조선 유민 최숭이 평양으로 이주를 해서 낙랑국을 건설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32년에 삼국사기를 보면은 대무신 왕이 낙랑국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체리가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5년 후에 37년입니다. 이때는 대무신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낙랑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여기는 낙랑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한단고기 기록을 보면은 대무신 왕이 낙랑국을 멸망시킨 것을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사서에 나오는 낙랑은 다릅니다. 보시면 BC 108년에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왕조라는 사람이 이 낙랑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반란을 징벌한 게 언제냐면 그로부터 19년 후인 44년에 광무제가 직접 낙랑을 정벌을 합니다. 중국 사서에서 말하는 낙랑은 낙랑군입니다. 요소에 있던. 그리고 한단고기와 삼국사기는 197년 이후, 그러니까 낙랑국이 멸망한 후에 나오는 낙랑은 요소에 있던 한군현 낙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산상제가 낙랑과 현도를 쳐서 멸했다, 산상왕이 요동태수 공수당을 크게 이겼다라고 할 때의 낙랑은 낙랑군입니다. 그리고 313년에 미천왕이 낙랑을 공격해서 완전히 요소에 있던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주류에서는 또 교치설이라고 하는 희한한 얘기를 들어서 이때의 낙랑은 평양에 있었고 나중에 요소로 이동을 해서
이 낙랑군을 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치설도 일제의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논리가 공격을 당하고 반박할 수가 없게 되자 이 교치설이라고 하는 뭐 해괴망측한 그런 걸 들고 나온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